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전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당권파를 제외한 초재선 중진 의원 등이 반발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한동훈 제명에 대한 최고위원회에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장 대표는 재심 신청 기간에 제명 의결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명 명분 축적과 함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친한계는 적극적으로 여론전에 나서며 물밑으로 우군 확보에 나선 모습입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호해온 친윤계와 영남권 의원들까지 장동혁 체제를 향한 비판에 가세하며 당 지도부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양상입니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재심 신청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당권파와 정면 승부를 예고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효진입니다. 조용도 그렇고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전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당권파를 제외한 초재선, 중진 의원 등이 반발하자 장동혁 대표는 어제 한동훈 제명에 대한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법적 다툼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 한동훈 전 대표는 재심 신청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분당의 가능성이 희박함을 고려할 때 결국 과거 친윤계 그리고 영남, 중진 등과 함께 연대해서 장동혁을 몰아내겠다는 계산 이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고요. 그리고 김철현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책 정광재 전 대변인의 세상을 바꾸는 한마디. 자, 어제 당 하루 종일 어떠한 과정을 거쳤습니까? 어제요. 뭐 과정들을 자, 잠시만요. 두 분 시작하기 앞서서 장동혁 대표가 제명 의결을 보류할 것을 예상하셨나요? 절반 정도 예상했습니다. 그냥 50%. 예상하셨습니까? 아주 저는 바로 제명할 줄 알았어요. 네, 저도 그렇게. 왜냐하면 윤리위원회하고 사전 어느 정도 교감이 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그럼요. 윤리위원회 네. 결정이었기 때문에 긴급 제명을 할 줄 알았는데 저는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재심 신청을 하지 않겠다. 네네. 바로 아마 제명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마 장동혁 대표가 판사 출신이잖아요. 네네. 그 판사 출신으로서의 촉이 넣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제명이라고 하는 게 정말 최대의 중징계거든요. 그러니까 중징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소명이 없으면 무조건 이거는 명백한 이 법적인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가 판사로서의 촉을 갖고 한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10일 정도의 재심 기간이 있는데 그 재심 기간을 준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앞으로 법적 투쟁을 하더라도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있을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어떤 법률적 판단이 고려된 게 아닌가. 물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외에 또 다른 배경 있을까요? 그젯밤 11시에 네네. 최고위 안건에 네네. 그 윤리위 결정을 의결하겠다라고 그렇죠. 올린 거예요. 네네. 그런데 그 당일 아침에 어쨌든 그 미래와 대한 거기 의원분들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고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판사 출신인데 결정문이 2번 바뀌었어요. 네네. 그리고 소명 기회를 그 전날 줬다고 했는데 본인 확인도 못 했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적 정당성 없이 정말 가처분 신청하면 전주회 판사 출신 전 의원이죠. 그분도 이 결정문 놓고 보면 가처분 인용할 수밖에 없다. 판사가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이런 절차를 보강하지 않고는 가처분 신청했을 때 인용될 수밖에 없겠다. 그럼 그 정치적 부담이 지도부, 장동혁 본인에게 오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거, 법적인 거 두 개 모두 다 부담이니까 일단 시간을 좀 벌어보자는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소통하시죠? 그 내용이 나오자마자 제가 있는 텔레방에 네. 저는 재심 신청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준 이후에 그 이후에는 아무 말씀도 안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보니까 한 재심 기간, 재심을 하라고 한 10일 정도를 줬는데 네네. 한동훈 전 대표의 성격상 본인이 재심 신청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본인의 스태프에 불과했던 장동익 대표가 야, 재심 신청해. 그럼 내가 받아줄게.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저는 국민의힘의 좀 시스템 에러일 수도 있는데 제명을 결정한 그 윤리위원회에 이 재심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 기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제명 신청한 윤리위원회에 내가 이거 재심을 신청하게 되면 그 윤리위원회가 만약에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되면 자기들의 결정이 애초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꼴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재심 의미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다른 당 같은 경우에는 원래 윤리위원회가 있으면 다른 그 구제를 할 수 있는 다른 제3의 재심 기관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법원도 네네. 그렇고 다 이런데 국민의힘 그런 상황이고요. 저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모든 걸 법으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정치적 궁지에 몰릴 때마다 법을 꺼내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뭐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뭐 폭행 사건이 연루가 될 수도 있는데 네네. 그럴 경우에도 법은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거든요. 처음에는 교통사고 나고 나면 그 피해자나 가해자들이 만나서 서로 뭐 협의도 하고 네네. 합의하다가 안 되면 가는 건데 한동훈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 모든 걸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지금 조금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보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장동혁 대표가 지금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단식 농성을 시작을 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장동혁 대표의 그 단식 농성장을 한번 찾아가라. 한번 찾아가면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놀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두 분 사이가 지금 한번 벌어지고 난 다음에 만날 일이 없었는데 네네. 한동훈 대표가 거기 찾아가서 단식 농성장을 한번 가서 어떤 특검의 어떤 그런 단식에 대해서도 한번 격려하고 필요하다면 본인이 뭐 한 끼나 하루 정도 같이 단식 농성에 동조해 줄 수도 있고 또 지금은 멕시코에 해외 순방 중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돌아오면 원래 특검 연대가 됐었기 때문에 이준석, 장동혁, 한동훈이 세 명이 함께 앉아서 단식을 하는 모습도 굉장히 저는 이 보수층이나 아니면 국민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괜찮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는 어쨌든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정치적 화해 손을 내미는 꼴이 되니까 네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굳이 제명까지 해야 될 이유를 못 느낄 수도 있고 또 한동훈 전 대표도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어쨌든 본인도 가족이 했다는 걸 알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익명 게시판에 대한 조작 어떤 당무감사 결과를 얘기할 게 아니고 어쨌든 자신의 가족들이 댓글에 섰다는 건 본인이 인정한 부분이니까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때 당시에 그것을 말리지 못한 본인의 어떤 책임도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 나름대로 죄송하게 생각했다는 한마디 하고 그리고 본인이 앞으로 국민의힘 평당원으로서 백의종군을 하겠다고 해버리면 저는 나름대로 이번에 단계 사건으로 불거진 이 제명 논란 그리고 당내 여러 가지 어떤 분란 이런 것들도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 어떤 그런 메시 그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는 보이죠. 자, 그럴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가 핑퐁 친다 그러잖아요. 서로 충돌할 때. 네네. 한동훈 대표가 이제 반발하면서 카드를 다시 지도부에 넘겼는데 여기서 장동혁 대표가 탑스핀을 정말 많이 걸어갖고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탑스핀을 걸어서 보내준 거예요. 네네. 한동훈 전 대표는 이거를 받으면 아마 탑스핀 걸린 고름을 치면 탁 튕겨나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받을 수 있는 공을 줬어야 되는데 받을 수 없는 공을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재심 청구하라는 건 내가 원래도 신청하지 않겠다고 한 건데 그랬었죠. 그거 청구하라고 한 거는 받을 수 없는 카드인데 그러면 받을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줬어야 되는데 그 공간이 이런 거예요. 윤리위원회나 강무감사위원회나 이거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조작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정치적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부분을 덜어내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덜어내지 않고 다시 그냥 어차피 정해진 결론 재심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간다면 한동훈 대표가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간을 열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권투 시합할 때도 로블로는 치지 말라고 이 심판이 나서서 네. 중재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심판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심판이 없지 않습니까? 그 심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당에. 그러니까 중진이라고 하는 분들 이른바 장동혁 대표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일정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나서서 정치를 복원해 보자. 그러니까 두 사람 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해 준다든가 어떤 식으로든 두 사람 모두 다 죽는 길이 아닌 두 사람 모두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제안해 줘야 되는데 네네. 그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계속 충돌하는 것 같고 지금 얘기하신 그 장동혁 대표에 대한 위로 방문이라든가 네네네. 이런 것들도
사전에 조율이 잘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장동혁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 말씀인가요? 정치라는 건 뭐 모든 아, 가능성을 찾는 예술이니까. 네. 근데 그게 조율이 된 상태에서 가야지 그냥 무턱대고 찾아간다고 하면 그게 이루어질까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가처분 신청은 합니까? 검토 중이지만 네. 그런 부담은 있어요. 다 법적으로 따지려고 한다라는 네, 그런 그지죠. 부담이 네. 있기 때문에 그냥 아예 그냥 피해자가 돼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백의종군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그 전통적인 지지자들에게 다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닐까라는 고민도 할 것 같고요. 그러나 너무 좀 억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제 뭐 그 의총장에서는 지각생에게 퇴학 처분 내린 거 아니냐. 저도 과거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초코파이 하나 먹었는데 강도살인으로 기소. 그러니까 당무감사위원회는 적어도 기소를 했다면 윤리위원회가 이거 초코파이 먹은 거니까 살인 강도로 기소하는 건 잘못됐다. 이렇게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똑같이 그 당무감사위원회 걸 인용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따져봐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은 팽팽해 갖고 지금 뭐 본인의 결정만 남았다고 봐야죠. 일단 하나만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장동욱 대표를 자신의 스텝이었다. 거의. 자, 그 말에 한때, 너무 잠시만요. 꽂히신 것 같은데. 한때 가까웠단 말이죠. 예. 왜 멀어졌습니까?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일이죠. 탄핵과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는 탄핵 2차에도 하면 안 된다. 시간을 더 벌어줘서 우리 지지자들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배신자란 프레임이 쓰여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때 당시엔 전 뭐 장동혁 대표의 진심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의견이 멀어지면서 그때서부터 달라진 거고 결정적으로는 장동혁 대표가 본인도 예상하지 못한 당대표가 된 거라고 봐요. 당대표가 되면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됐다. 자, 위원님께 이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동혁 체제는 건재하냐? 건재하죠. 아니, 그러니 지방선거는 다가오고 있고 필패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고 그러면 초재선 뭐 옛날 찐윤으로 불리던 윤한홍 의원조차 지금 윤석열 씨와의 좀 절연도 얘기하고 했으니 그런 친윤 영남 중진들과 연대해서 이 체제를 붕괴까지 이어질 수 있냐? 불가능. 불가능하다. 불가능. 이유는 최근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큰 문제가 뭐냐면 장동혁 대표를 둘러싼 최고위원회가요 다 친윤이에요. 보시면 장동혁 대표 두 그다음 분은 아니죠. 김민수, 신동욱, 김재원까지. 그 나머지 이제 양향자, 뭐 우재준 2명인데 네네. 아무래도 이게 절대 다수가 친윤, 그러니까 장동혁 체제를 떠받치는 부분들이고요. 네네. 두 번째는 당원들의 어떤 정치적 기반이 지난번에 전당대 경선할 때 보니까 장동혁, 김문수가 차지한 비율이 당원이 70%예요. 네네. 그리고 그분들이 훨씬 더 강성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참 안타깝게도 뭐냐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두 번째 보수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걸 막아야 된다는 탄핵 반대했던 그 관성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여전히 탄핵 반대에 대한 관성은 남아 있어요. 다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뿐이거든요. 여기에 대척점에 지금 탄핵을 주도했던 한동훈 전 대표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유승민 다음으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게 굉장히 강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 당동혁 대표 체제를 너무 못 드리려면 적어도 당원들이 훨씬 더 많이 장동혁 체제에 대해서 뭐 거부를 나타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고 단지 지방선거 때까지는 이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네. 지방선거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장동혁 대표 체제가 책임을 지는 체제가 오는데 그걸 저는 지금부터 어느 정도 예비를 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장동혁 대표 체제가 지방선거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동적인 상황이 벌어질 거잖아요. 네네. 앞으로 이렇게 친윤 장동혁 형태로 윤어게인으로 가면 안 되겠다. 거기에 대한 대항만은 한동훈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한동훈 자체를 제명 내지 당원권 정지로 해서 영구 제명을 해버리면 한동훈 대표 자체가 국민의힘의 위협적인 반대 세력이 되질 않는데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 체제가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냥 장동혁 시즌2가 등장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네네. 그렇게 보거든요. 거기다가 전 지금 뭐 아마 지방선거가 다가오니까 우리 친한계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수도권에 있는 후보자들이 이제 다른 모습을 낼 것이다. 다른 목소리를 낼 것이다 이러는데 저는 그 가능성도 낮다고 보이는 게
지방선거에 나가려면 먼저 후보가 돼야 돼요. 후보가. 네네네. 후보가 되려면 지금 장동혁 체제 잘 보이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무조건 장동혁 체제 잘 보여야 지방선거 공천권을 갖고 있으니까 네네. 지방선거 후보자 되는 거예요. 그 후보자가 되고 난 이후에는 공천이 되었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 다른 목소리 낼 수는 있지만 장동혁 체제 자체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게 되는 거거든요. 빚을 졌기 때문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지방선거 때까지는 이 상태로 그대로 가라갈 수는 없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노리는 거는 결국은 앞으로 대항마 될 수 있는 한동훈 또는 앞으로 또 한동훈 다음으로 대항마가 될 수 있는 오세훈 이런 형태로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정리하는 정치적 정적을 숙청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죠. 자, 대변인님, 저는 이렇게 그럼 질문할게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생각할 수 있는 선택지는 무엇들이 있습니까? 탈당이라는 카드는 지금으로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절반 정도 동의하고 절반은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장동혁 체제가 허약하냐 그러니까 밖에서 흔들면 붕괴할 수 있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장동혁 체제가 강고하다라고 동감해요. 네네. 아무리 뭐 밖에서 뭐 그 연말에도 2월 비대위설 뭐 그랬죠. 지방선거 네네. 뭐 지면 바로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2월 비대위설을 그때 당시에도 그럴 수 없다라고 봤고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패한다고 하더라도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또는 지금 최고위원들이 책임지는 자세로 그냥 사퇴하지 않는다고 하면 밖에서 흔들어 갖고 그 최고위 붕괴시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정치의 등식 아니었습니까? 정체 공식이죠. 정체 공식이 많이 깨진 게 오래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절대 권력자가 있으니까 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바꿔라라고 하면 김기현 체제든 뭐 이준석 체제든 다 무너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당 밖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동감하지 않는 부분은 이거예요. 그 탄핵이 이루어지고 당 대표를 선거하는 과정에서의 당심은 분명히 뭐 한 6대4, 7대3 정도로 탄핵에 반대했던 당원들의 목소리가 컸는데 저는 적어도 그 비중이 거의 5대5 정도로는 왔다. 시간이 지나면서. 네네. 그러니까 지난 8월에 있었던 당대표 선거에서 70%가 김문수, 장동혁을 지지했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찬탄 후보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약했어요. 네네. 대통령 선거 때는 적어도 당심에서도 6대4밖에 안 됐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일정 정도 탄핵에 대해서 어쩔 수 없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선택했던 그러니까 찬탄 세력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었던 거다라고 동감하는 쪽이 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완전히 엎을 정도로 다시 3대7로 역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이 지금 장동혁 체제로 가고는 있습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가 그렇다고 뭐 제명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탈당을 고려하지는 않을 거예요. 본인이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했고 자주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나는 정치를 마지막에 한다고 했을 때도 국민의힘 소속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또 새로 정치판을 이렇게 완전히 바꿀 만한 정치적 공간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2028년 선거가 코앞이었다. 이게 2027년 7월에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 탈당하고 신당 만든다. 이렇게라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방선거는 그런 정치적 성격의 선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간도 부족하고 명분도 부족하고 또 배신자 프레임에 또 한 번 깊이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탈당 제가 참모로서는 건의드릴 수 없는 카드일 것 같습니다. 저 답답한 게 네네. 아니 탈당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명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에 있을 때는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국민들이 듣지만 국민의힘을 벗어나는 순간에 그냥 원오브 댐의 비판의 목소리 중에 하나일 뿐이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요. 외부에서 뭐 민주당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고 너무 많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국민의힘을 떠나라고 하는 그 목소리에 제명이 임박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보면 참 답답한 게 국민의힘은 홍준표 시장 얘기한 것처럼 고쳤을 수 없는 정당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장동혁은요 지방선거 끝나면 물러나요. 왜냐하면 장동혁은 지금 어떤 뭐 이 대표직을 맡고 있지만 본인이 그 윤어게인 세력이 얼굴마담에 불과하거든요. 월급쟁이 사장이에요.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장동혁이 차기 당권에 가지는 않는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 당은 지금 방금 진단을 잘못하고 계신 게 당이 뭐 7대3이었는데 5대5 정도로 바뀌고 있다. 그렇지 않아요. 비가 계속적으로 오지 않으면 가뭄이 나잖아요. 그럼 물이 든든도 오염도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은
오염이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게 7대 3에서 5대 5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건 8대 2, 9대 1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 진단이 정확하게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한동훈의 정치를 시작해야 될 타이밍이거든요. 저는 한동훈의 정치를 보여줄 진짜 절호의 기회가 왔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따지고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후광으로 정치를 시작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때 사실이죠. 법무부 장관을 했고 법무부 장관 할 때 상임위원회 가서 민주당 그 핍박했던 민주당 의원들하고 사사건건 싸우고 하면서 나름대로 존재감 드러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대위원장 시켜줘서 들어왔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후광으로 정치를 시작한 게 다거든요. 근데 그게 그나마 정치적 자산으로 만들어졌고 그렇다면 이제는 한동훈이 정치를 시작해야 되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정치를 시작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한동훈의 정치는요. 한동훈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동혁 농성장, 그 단식 농성장 직접 찾아가는 거 무슨 조율이 필요한가요, 거기? 무슨 조율이 필요하죠? 왜 필요하죠, 그게? 두 번째는 본인을 가장 미워하고 싫어했던 사람 홍준표 대구시장부터 만나는 거예요. 본인이 당대표 할 때 대구시장 하는 홍준표 한번 찾아가지 않았다고 해서 홍준표 시장이 오늘도 보면 페북에서 또 한동훈 전 대표를 저격하고 있거든요. 매일같이 하고 있어요. 두 용병은 떠나라. 그런데 보면 그 홍준표를 만나는 거 이준석 개혁신당도 보면 본인이 전임 대표였다고 이준석이 엄청나게 지금 한동훈 대표를 좀 정치적으로 깔아뭉개고 있거든요. 그 이준석도 만나고 그다음 새해가 됐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도 좀 찾아가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좀 찾아가고 나름대로 본인이 이제 정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본인이 열어야 되는데 본인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모여 있으면서 정치적 공간을 열어달래. 명분이 없대. 그러니까 한동훈의 정치가 이제는 그런 식으로 남들이 만들어주고 하는 걸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이제는 한동훈의 정치의 시간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는 거죠. 두 개 마지막 질문입니다. 방금 김 의원님 말씀하시면서 한 명의 인물이 나왔어요. 바로 이준석인데 자, 이준석 대표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자신의 정치적 입지 또는 어떻게 활용하려 할까요? 이준석이 보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병 주고 약 줬거든요, 이번에 아마 장동혁 대표가 윤리위원회 제명을 몰아붙일 수 있었던 건 장동혁, 이준석이 특검법 하면서 연대 회동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한동훈을 제명하게 되면 중도 보수가 반발할 텐데 근데 이준석 개혁신당에서 손을 딱 내밀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죽이기에 본인도 동참한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볼 때는 지금 무소속 서울시장 나가라, 뭐 인천 계양 가라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좀 약 처방이 좀 잘못됐는데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지금 남은 한 수는요. 대구에 이번 지방선거 일어날 때 지방선거가 할 때 대구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대구 시민들이 그동안 유승민 의원도 있었고 홍준표 의원도 있었는데 그분들이 공천을 못 받고 나름대로 억울해할 때 무소속으로 출마할 때 그분들이 손을 잡아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아무런 연고도 없는 대구, 특히 보수의 본산인 대구에 가서 대구 시민들에게 저는 호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게 수도권이나 부산은 출마하면 안 돼요. 왜냐 거기는 민주당 세기 때문에 국민의힘 민주당 후보들이 그 각축하는 데서 무소속 한동훈이 힘들지만 대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민주당의 세가 약하기 때문에 그나마 아마 그 보수 유권자들을 상대로 해서 국민의힘 후보하고는 한번 1대1 한번 붙어볼 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를 저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 대구 간다고 해서 대구 지금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제명이 되고 난 이후에 출마에 대한 명분을 만들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알겠습니다. 출마 명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건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도 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팝콘 각으로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재희 아무래도 저도, 아무래도 동의합니다. 한동훈 그 전 부분은. 대표는 부담스럽거든요. 이준석 그 대표가 보는 입장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상대하기는 좀 더 쉽죠. 그렇죠. 장동혁 대표가 상대하기 쉽고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도 언제까지 개혁신당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겠다 아니면 보수를 바꾸겠다 이런 동력의 한계를 느낄 겁니다. 지금 세석 갖고 이거 어렵다. 언젠가는 국민의힘에 다시 들어가서 본진에 다시 들어가서 이 질서를 한번 바꿔보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 제일 까다로운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일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한 번도 좋은 평가를 한 적이 없어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왜 한동훈 전 대표에게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만 했었는가?
그것은 잠재적으로 그때 당시에 이제 탄핵이 되기 전이죠. 다음 대선 치러지면 한동훈 전 대표랑 싸워야 할 것 같은데라고 하니까 계속 그 한동훈 전 대표를 견제하는 목소리를 냈었는데 이준석 대표의 내심 생각도 그럴 거예요. 이참에 한 전 대표의 정치적인 좀 동력을 많이 상실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을 내가 손에 피 안 미치고 장동혁 대표가 해준다니 얼마나 좋은가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집안이 망하면 장남이건 차남이건 뭐 막내건 다 같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다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자, 지금까지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김철현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